네, 배지님 오늘의 아는 척은 뭔가요? 네, 오늘 저는 카니발리즘, 식인에 대해서 아는 척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극적이다. 사실 이게 많이 나가겠네.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킹덤을 리뷰해보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못했던 게 이제 킹덤이 좀 길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또 제가 무서운 걸 되게 잘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좀 연gat이나 아니면 분위기로 따지면 약간 분위기나 노래 이런 걸로 따지면 해리포터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근데 제가 그 분위기를 되게 무서운 걸 약간 잘 근데 봐요. 해리포터가 그냥 마냥 아이들의 그거라고 하기엔 솔직히 좀 스토리나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분위기가 되게 아즈카반의 죄수가 전 다 봤긴 한데 어쨌든 네. 아즈카반 이후로는 좀 그렇긴 해. 네. 점점 그쵸. 애들이 보기엔 좀 잔인해지고 맞아요. 무서워지긴 해. 예.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킹덤은 포스터나 예고편만 봐도 좀 되게 꺼려지고 무섭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메인 화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도 무섭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볼 거는 킹덤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던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승희원의 제자인 다니가 왕에게 물려 좀비가 된 시체를 사람들을 먹는 씬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신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기 대신해서 국을 끓이죠. 이게 사슴고기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 영신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 어떻게라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사슴고기라고 속여서 주게 되는 건데 의녀인 서비가 다니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식구한테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냐 이렇게라고 소리치면서 싸우게 돼요. 근데 영신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애건 어른이건 죽은 후에는 고기일 뿐이다. 예의나 법도를 따져가면서 하면 동네 사람들 절반은 죽었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영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라면 일단 한 가지 좀 전제해야 될 건 아까 제가 이제 제 아는 척에서 말씀드렸지만 식인이라는 행위는 명백히 이걸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명백히 사체 손괴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해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만약에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너무 배고픈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정말 싫겠지만 한 번쯤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영신의 이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난파선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 영화에서 이제 나올 때는 뭐 나무며 풀이며 길거리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먹어버려서 없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정말 제한적이고 정말 진짜 그거만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있는 상태고 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난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묘사된 장면만으로 봤을 때는 영신이 너무 과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영신이 저는 그렇게 엄청 과하게 먼저 나갔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이런 뉘앙스를 줘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것 같냐. 네, 맞아요. 그 대사가 있죠. 맞아. 그 뉘앙스를 저 사람들이 사람을 안 잡아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냐라는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백성들에 한해서는 음식의 수급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 먹을 게 그냥 거의 그러니까 약간 사대부 양반가들은 좀 풍족하게 누렸지만 백성들은 정말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저라면 그래도 관아에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면. 네. 저는 차라리 관아를 털어요? 털걸 생각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의적이 그게 되겠다. 훨씬 의적이든 뭐든 일단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죽든가 뭐 굶어서 죽든가 아니면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다른 사람 내가 못 먹고 죽든 칼에 맞아 죽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먹든가 셋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이 셋 중엔 전 두 번째 걸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 그렇게 싶은 거예요. 네. 실제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조범팔이랑 그 동네 부사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잔치를 벌이고 풍족하게 먹고 노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홍 회장님의 선택은 신분제에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캐릭터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저 사람과 나한테 이런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그래 쟤네를 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신 같은 사람이 중간에 선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누군가가 그런 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끼리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게 둘 다 어차피 걸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제도 유교적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걸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도 충이라는 신분제 이데올로기에 걸리는 거지만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도 중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양반가의 어떤 어머님이 나와서 맞아. 어떻게 사람이 신체 발부도 수지부모인데 그걸 태울 생각을 하냐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는 그때도 윤리랑 신분제 이데올로기에 명확히 어긋나는 걸로 봐야 돼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그때 불법이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둘 다 어겨야 되는 거면 저는 차라리 이쪽을 아니, 택하는 그러니까 게 그 어긴 후에 올 나에게 올 반향이라고 해야 되나? 대가라고 해야 되나? 대가죠. 예.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그 사람이 그렇죠. 선택하기 더 쉬웠겠냐 하는 거죠. 똑같이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어기는 건데 하나는 무기로 장비를 하고 있는 네, 관할을 쳐들어가는 거랑 우리는 무기라고 해봐야 농기구밖에 없을 거고. 그쵸.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육을 먹는 행위라는 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가장 마지막에 최후로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 버려둔 채 그냥 인육이라는 길로 너무 빨리 빠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전진님 의견에 찬동하고 싶은 게 물론 이제 홍 회장님 말이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인육을 먹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실 하면 안 될 짓이긴 하죠. 그쵸. 근데 전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할 쳐들어가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감히 천민들이 양반의 것을 털어가? 이거는 진짜 3대가 멸족당해도 할 말이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은 건 아니고 단일 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산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었나?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신이 그렇게까지 물론 비난받을 일인 건 맞긴 한데 네, 충분히 저는 좀 이해할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의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옳은 선택을 했다라기보단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영신의 행동이 이해할 여지가 있지는 않은가. 이 정도? 저는 둘 다 약간 설명하는 장면이 있던 것 같은데 한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동네 부사 조범팔이 부임해가지고 오니까 잔치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잔치를 열어주는데 그 잔치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하다가 술을 취했는지 음식을 엎어요. 음식을 엎는데 옆에 창을 들고 지키는 포졸이 엎어진 음식을 보거든요. 맞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음식을 주워 먹지 못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함부로 양반 그리고 비무장한 양반임에도 덤비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영신의 측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현대의 도덕의 관점으로 보든 그때 유교적인 도덕의 관점으로 보든 사실 범죄 이상으로 좀 저한테는 일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상황에 몰려보지가 않아서 직접적으로 뭐 하겠다 못하겠다 지금 당장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저도 관할을 터는 쪽이 그리고 관할을 털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모아보는 쪽이 제 성격상은 좀 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이게 뭐 대체 역사물이긴 하지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도정치기라고 부르는 조선 후기를 묘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도정치기의 마지막 쯤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었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생각하기 힘든 시나리오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 반란이나 밀란이 일으키는 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영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충격적인데요. 네, 실제로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조선의 선비인 오희문이 쓴 임진왜란 피난일기 쇠미록 1594년 4월 3일자에 따르면 영남과 경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은데 심지어 육촌의 친척을 죽여서 먹기까지 했단다. 항상 불쌍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다시 듣자니 한양 근처에서 전에는 한 두 대의 쌀을 가진 사람이라야 죽이고 빼앗더니 최근에는 혼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산짐승처럼 거리낌 없이 쫓아가서 죽여 잡아먹는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사람의 씨가 말라버리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1594년까지 대규모 흉년과 기근이 이어지자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풀이잎, 나무 등 그 껍질과 뿌리까지도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의 뼈에는 붙어있는 살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먹어버린 것이죠. 이 모습은 킹덤에서도 나오죠.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대사로요.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인육에 관한 기록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숙종 22년에 1696년에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이 인육을 먹었지만 너무 배고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런 것이라 사형은 면해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인육을 먹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 개인이 엄청난 배고픔에 오래 시달리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인육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뭄이나 기근,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극단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이어지고 있죠. 네. 정말 마음 아프고 무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킹덤에서 본 사람 고기를 먹는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논문인가 뭐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쿠루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광우병으로 알고 있는 CJD 머리에 구멍 숭숭 뚫리는 병을 크로이스펠트 야코코프병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 병이랑 굉장히 유사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쿠루병. 그러니까 뉴질랜드였나 파푸아뉴기니였나 어떤 사람들이 들어본 것 같은데. 신의 퀴즈라는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제가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하여튼 그 병이 왜 생기는 거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이 사람 먹었을 때 생기는 병이다. 맞아. 이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또 광우병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한테 소의 사료를 줬을 때 생기는 병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인육이라는 걸 먹은 행위가 오히려 있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런 병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런 게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비일비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옛날에 그 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150명이 뗏목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결국 뭐 15명이 남았고 그 사이에서도 뭐 식인 행위를 했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그 장면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킹덤을 보면서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걸 보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서 꽤 비일비재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실제로 그 식인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배고파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약재로서 되게 좋은 기능을 한다 이래가지고 사람의 장기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사람을 먹음으로써 그 사람 위에 있다 이런 명예나 영예, 특별한 힘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의 일종으로서 이 사람 먹음으로써 이 사람과 같이 있다라는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먹기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뭔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정설은 아닌 것 같은데 중국에 식인 문화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공자가 살던 그 시기쯤에 해서. 그래서 막 요리법도 발달을 인육 요리법이요. 상당히 끔찍하네요. 한니발이 생각나는 건 적분인가요? 아닌가? 네.
오늘은 좀 잔인한 이야기에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비의 법적 지위와 카니발리즘에 대한 아는 척을 도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코너인 킹덤 얼척으로 넘어가겠습니다.